교토대학 앞 한 카페에 15년 전부터 한류 열풍에 앞서 이문세의 명곡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대학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5살 코토입니다. 제 이름은 아빠가 지어주셨는데요. 전통악기 고토에서 따온 이름 뜻을 담아주셨대요. 저는 한국인 아빠와 일본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30년 전 아빠는 음악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유학을 오신 25살의 청년이었답니다. 당시 하루 500엔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매일 밤 재즈카페 블루 노트만큼은 꼭 들르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던 20살의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죠. 서툰 일본어로 커피 주문 하나 제대로 못하던 청년의 운명 같은 첫사랑이 시작된 거랍니다. 처음엔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던 게 어느새 매일 밤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이어지는 긴 대화가 됐어요. 하지만 달콤한 첫사랑의 설렘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엄마의 부모님은 한국인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는데요. 특히 외할아버지는 우리 딸은 절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90년대 초반은 지금처럼 K-팝이나 한류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일 관계도 지금처럼 가깝지 않았을 때라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빠는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었죠. 돈도 없는 외국인이 감히 우리 딸과 결혼을? 이런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답니다. 당시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동네 사람들도 교토 한복판에서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가난한 한국 유학생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길이라며 수군거렸다고 해요. 심지어 엄마의 친척들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며 절연을 선언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매일 밤 아빠 몰래 울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건 다름 아닌 아빠의 한결같은 진심이었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저녁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엄마 가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셨대요. 특히 외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아빠가 매일 병원에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렸다고 해요. 서툰 일본어로도 진심은 통했나 봐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의 병실에서 있었대요. 아빠가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부르셨는데 그날따라 외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노래가 끝나고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노래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진심만은 알겠구나. 그렇게 1년간의 힘든 시간 끝에 두 분은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물론 양가 친척들 중에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두 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우리 카페는 15년 전에 오픈했어요. 아빠는 늘 이문세 노래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셨는데 어떤 날은 일본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노래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죠.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고요. 손님들은 말씀은 잘 못 알아들어도 아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곤 했어요. 5년 전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우리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늘도 맛있는 커피 만들자 하며 웃으시던 아빠였는데 특히 엄마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10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로스팅하던 자리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혼자서 로스팅을 하시다가도 문득 아빠가 쓰시던 앞치마를 보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시곤 했답니다. 카즈키 여보, 오늘도 이 블렌드 어때요? 맛있게 됐죠? 텅 빈 로스팅실에 대고 혼잣말을 하시는 엄마를 볼 때면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밤에는 아빠 물건을 보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셨죠. 그때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빠의 오랜 친구이신 선영 아줌마였어요. 아빠와 엄마의 연애를 도와주셨던 분이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민 오신 선영 아줌마는 매일같이 찾아와 엄마를 안아주셨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슬픔도 혼자 사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영 아줌마는 달랐어요. 아카리 씨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라며 한국식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죠. 주말이면 엄마를 데리고 온천도 가고 벚꽃 구경도 다니면서 천천히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선영 아줌마가 들려주신 한 노래가 우리 가족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다 선영 아줌마가 엄마에게 이명웅이란 가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인연의 시작이 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빠 사진을 보며 우시는 날도 많았고 카페에서도 문득문득 눈물을 훔치시곤 했어요. 그러다 선영 아줌마가 어느 날 유튜브로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틀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트로트 가수라고만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신 거예요.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란 노래는 엄마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나 봐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엄마는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요즘은 일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가끔은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시려고 연습도 하세요. 선영 아줌마 말씀으로는 이명웅의 노래가 엄마의 치유제가 된 것 같다고. 아빠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순 없지만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위로가 되었나 봐요. 이제는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이 있는 날이면 우리 집이랑 선영 아줌마네가 비상사태가 된답니다. 얼마 전에도 티켓팅 때문에 모든 가족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컴퓨터랑 핸드폰을 총동원해서 대기했었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티켓은 겨우 구했는데 엄마랑 선영 아줌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2020년 초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만 해도 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몇 달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월이 되자 교토의 거리는 마치 유령 도시처럼 변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인데 한산한 거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우리 카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코토, 오늘은 손님이 3명밖에 안 왔네. 엄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매출이 90%나 줄어들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엄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입은 바닥을 쳤어요. 저축해둔 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결국 6월 엄마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코토야, 카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아빠가 늘 앉아 계시던 로스팅 머신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15년 동안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정리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선영 아줌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일찍 닫았어? 코토야, 울고 있었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줌마는 아무 말씀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불러서 셋이서 오랜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죠. 아카리 씨, 코토야. 우리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선영 아줌마의 제안으로 우리는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SNS로 시작했는데 영재 오빠가 자원해서 웹사이트도 만들어 주었죠. 교토대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다운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코토, 이 카페가 없어지면 나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영재 오빠가 웹사이트 제작을 시작한 건 좋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픈 하루 전날 밤 우리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코토, 미안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영재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백업 서버가 고장나면서 3주 동안 작업한 모든 내용이 날아가 버렸대요. 내일이 오픈 예정일인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그날 밤 우리 카페는 작은 개발실이 되었어요. 영재 오빠의 대학원 동기들이 긴급 지원군으로 달려와 줬거든요. 교토대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들이 모여 밤새 코딩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어떡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모두 코토네 커피 덕분에 석사 논문 썼잖아요. 다들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은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엄마는 밤새 커피를 내려주셨고 선영 아줌마는 긴급히 김밥을 만들어 오셨죠. 새벽 4시 누군가 외쳤어요. 됐다. 서버 복구했어.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웹사이트를 열 수 있었어요. 영재 오빠 덕분에 택배로 원두를 보낼 수 있게 됐죠. 특히 아빠가 개발하신 블렌드의 스토리를 담아서 소개하니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선영 아줌마는 한국의 카페 운영 트렌드를 연구하셔서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한국식 디저트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도 나왔죠. 일본에서는 흔하지 않은 커피와 디저트의 조합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또 후기가 올라왔어. 한국 카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라고 하네. 엄마가 오랜만에 밝게 웃으시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점점 주문이 늘어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코로나 이전부터 오시던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었어요. 매주 테이크아웃을 오시면서 힘내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팁을 더 주고 가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선물 세트를 주문하시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어요. 코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기할 수는 없지? 엄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엄마와 함께 로스팅을 하면서 생각해요. 아빠가 이런 상황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도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 같아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카페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날도 영재 오빠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들고 와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코토 이 노래 좋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고 영재 오빠가 말을 걸었어요. 네, 요즘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선영 아줌마랑 같이 임영웅 콘서트도 다녀오시고. 근데 이거 원래 이문세 노래인 거 알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듣는 이문세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영재 오빠는 당황한 듯 했지만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서. 코토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 들어봤어? 고개를 젓자 영재 오빠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건 이문세 님이 진행하셨던 전설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매일 밤 수많은 청취자들이 이문세 님의 목소리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해. 특히 코토 아버님 세대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지. 학업에 지친 학생들, 직장 생활에 힘든 직장인들. 그 시절에는 라디오가 우리의 유일한 문화였으니까. 이문세 님은 라디오에서 정말 특별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대. 가장 감동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한 여학생의 백통 편지 이야기. 영재 오빠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어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이문세 님께 편지를 보냈대. 첫 번째 편지라고 적혀 있었지. 그리고 다음날 두 번째 편지, 그 다음날 세 번째 편지. 그렇게 매일 편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대. 100일 동안 100통의 편지를.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50번째 편지쯤에서 갑자기 편지가 끊겼대. 이문세 님도 라디오 스태프들도 모두 걱정했다고 해. 혹시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영재 오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그러다 몇 개월 뒤 다시 51번째 편지가 도착했는데 글씨체가 달랐대. 알고 보니 원래 편지를 쓰던 여학생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친구의 단짝이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남은 편지를 대신 써서 보냈던 거였어.
100통을 꼭 채우고 싶었다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시절 라디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소중한 매개체였는지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문세님은 그 편지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대. 라디오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던 거지. 누군가의 인생의 추억의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했던. 그래서 아빠가. 아마 아버님도 그 시절 별밤의 청취자셨을 거야. 매일 밤 라디오 앞에서 위로받으시면서 이문세님의 노래를 사랑하게 되신 게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또 다른 모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매일 밤 라디오 앞에 앉아 이문세의 목소리에 위로받았을 아빠를.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 아빠는 음악 선생님이셨대요. 한국에서요. 그런데 일본에 유학 오셨다가 엄마를 만나셨죠. 이문세 노래는 아빠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옛사랑이란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영재 오빠는 유튜브로 이문세의 옛사랑을 틀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아버님께서 이 노래를 좋아하셨다면 사랑은 늘 도망가도 분명 좋아하셨을 것 같아. 영재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계셨다면 이명웅의 노래도 좋아하셨을까요? 그 후로 영재 오빠는 종종 이문세의 노래들을 들려주었어요. 가을이 오면 붉은 노을 휘파람. 하나하나가 다 아빠의 청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았어요. 나는 이문세님 노래가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타임캡슐 같다고 생각해. 그 시절의 감성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 매일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분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청춘과 함께했던 거지. 어느 날은 영재 오빠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문세의 LP 레코드였죠. 내가 중고 레코드점에서 찾았어. 코토 씨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매장에서 틀어보면 어떨까?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매장에서 LP로 이문세의 노래를 틀었어요. 아날로그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매장을 가득 채웠죠. 엄마는 잠시 주방에서 얼어붙은 듯 서 계셨어요. 아카리 씨 괜찮으세요? 영재 오빠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괜찮아. 그날 밤 엄마와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문세의 노래를 들으며 아빠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죠. 슬펐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영재 오빠는 마치 운명처럼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 잊고 있던 아빠의 노래를 다시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들은 우리에게 아빠를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가 되어주었죠. 봄바람이 불어오던 그 계절, 우리 카페에는 이문세와 이명웅의 노래가 교차되어 흘러나왔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영재 오빠의 LP 선물 이후로 우리 카페에서는 종종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엄마도 조금씩 아빠 이야기를 꺼내시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심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로스팅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코토야, 이제 아빠 기일이 얼마 안 남았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말을 아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네요. 있잖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저번에 네가 영재군이랑 이문세 씨 노래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엄마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 엄마는 잠시 로스팅하던 원두를 내려놓으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실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문세님의 노래를 단 한 번도 끝까지 듣지 못했어. 너무 아파서. 근데 요즘 이명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다 보니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라.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 손을 꼭 잡았죠. 너도 알지? 아빠가 매일 아침 이문세 노래 들으면서 커피 로스팅 하던 거. 특히 옛사랑이 나올 때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네. 기억나요. 아빠가 항상 흥얼거리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내 아빠가 프로포즈할 때 들려줬던 카세트 테이프야.
이문세님의 옛사랑을 직접 불러서 녹음하셨어. 그때 아빠는 일본어를 잘 못하셨고 나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이 노래로 마음을 전해주셨어. 엄마, 그런 게 있었다니. 선영 씨가 가사 번역도 해주시고 결혼식 때도 이 노래를 틀었단다. 5년 동안 이 테이프를 한 번도 못 꺼냈는데 이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선영 아줌마를 모시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었어요. 아빠의 서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죠. 카즈키 씨, 정말 노래 부르는 게 서툴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걸까요? 선영 아줌마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진심이었나 봐요.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거. 카즈키 씨가 늘 하시던 말씀 기억나요? 커피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하셨잖아요. 이문세님의 노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체였다고 할까? 그날 밤 우리는 아빠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엄마는 아빠를 만났을 때부터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계속해서 아빠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이어졌어요. 이제야 아빠한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아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전히 눈물이 나긴 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아빠의 오죽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카페 준비를 했죠. 오늘만큼은 특별히 아빠가 좋아하시던 블렌드로 커피를 내리기로 했어요. 코토야, 이 원두 기억나니? 엄마가 오래된 캔을 꺼내셨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로스팅하신 원두였죠. 5년 동안 우리는 이 원두를 로스팅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블렌딩 해볼까? 이제는 우리가 아빠의 레시피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선영 아줌마가 오셨어요. 손에는 임영웅의 새 앨범이 들려 있었죠. 아카리 들어봐요. 임영웅 씨가 이번에는 가을이 오면을 리메이크 했대요. 이문세님의 노래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노래를 들었어요. 임영웅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된 이문세의 노래. 마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카즈키 씨가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선영 아줌마의 말씀에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마도 지금 어딘가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분명 이 친구 노래 잘한다 하면서. 그때 영재 오빠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이유가 있었나 봐요. 코토, 아카리 씨, 제가 뭔가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영재 오빠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우리 카페의 새로운 웹사이트가 있었죠. 특별한 점은 음악이 있는 카페라는 새로운 컨셉이었어요. 매주 각 노래에 어울리는 커피도 추천하고 카즈키 선생님의 이야기도 조금씩 담아보면 어떨까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마음이 울컥했죠. 영재군, 고마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아빠의 원두 레시피로 로스팅을 시작했어요. 실패할까봐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로스팅이 끝나갈 무렵 카페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죠. 그리고 이어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나왔어요. 코토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카페에서는 늘 이렇게 두 노래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네, 엄마. 아빠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함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마치 아빠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카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그리고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공간으로 거듭나려고 해요. 벌써부터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교토에서 만나는 한국 감성 카페라고요.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음악은 국경도 세대도 넘어선단다.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문세와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 아빠를 추억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 카페에서는 두 시대의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언젠가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라는 걸. 그게 바로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토가 운영하는 카페는 단순한 카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이문세의 노래와 어머니의 치유제가 된 임영웅의 노래가 함께 울려 퍼지는 공간으로 거듭났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음악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노래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황금튜브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황금튜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황금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